현장에서 실제 들어본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요, 당원주권주의와 관련해서 원래 대의원들은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네. 주변 사람한테 차 대접하고 으쌰으쌰가 가보자라고 하는데 너도 이제 한 표밖에 없네, 똑같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상실감 같은 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이 누군가는 그걸 대변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주권주의 우리 지켜갑시다. 원래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주특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걸로 좀 약간 볼멘소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가버리면 오히려 더 이제 현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청년들은 조금 그래도 대구 경북에는 가산점 주지 않습니까? 보증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당원주권주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세인 세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당이 커지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 예, 그걸 주장한 거라고 하더라고 전현희 의원하고 예. 김남희 의원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을 저는 이제 심각하게 보면서도 비판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보는데, 자, 뉴스공장에서 지금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또는 저는 기대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뉴스공장 자주 나가시지 않습니까? 네, 뭐 유 작가님하고도 옛날에 같이 자주 방송도 나갔는데 하면서. 요즘에는 뭐 가끔만 가는데요. 예. 자, 어떻습니까? 어쨌든 여기 좀 저는-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정청래 편들어서 맞다 이렇게 가버리면 완전히. 그러니까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청래 대표님이 당 대표를 수행할 때는 다양한 논쟁이 있고 논란이 있었지만 정청래 대표 힘을 실어주자는 분들의 문제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뭐 뉴스공장이 의도적으로 했던 그렇게 보였던 유시민 작가님이 의도적으로 했던 그렇게 보였던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방선거 이 참혹한 결과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이 제일 큽니까? 지방선거. 수십 개의 패인을 우리가 분석하잖아요. 하지만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패배한 곳의 후보자와 캠프 그리고 그걸 선거를 총지휘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 지도부의 책임이죠. 그럼 누구의 책임으로 볼 거예요? 2030의 책임으로?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나 2030.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졌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유명한 평론가 중에. 그래서 예.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어떻게 패인이 됩니까? 예, 저는 예.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싶은데 당 지도부가 책임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서울 선거, 북구갑 선거, 특히 평택을 선거 할 말이 없죠. 저희는 이렇게 피켓 들고 전국을 막 다녔죠. 이경 배우님, 뭐 박동희 평론가님 정말 피눈물 나게 일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지도부는 아닌데. 근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당이 전략도 메시지도 공약도 그다음에 2030에 대한 노력도 부족했다는 건 총체적 공통의 평가거든요. 그 책임을 지도부가 안 지면 누가 집니까? 이미 패배한 후보가 집니까? 후보는 패배로 책임을 졌잖아요. 그리고 반성하고 있고 피눈물 지금 정원 후보 어디선가 피눈물 흘리고 했죠. 김병우 후보님하고 통화했는데 피눈물 흘리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 사람들 대아들 이 사람들이 떨어졌어요. 후보들은 책임지고 있어요. 떨어졌으니까 지도부들이 피눈물로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나온다. 그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또 나오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모양새는 이미 그렇게 연출이 돼버렸어요. 그래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유시민 작가님이나 우리 김어준 공장님 같은 분들이 정책 대표님이 당대표 잘했다. 한 번 했고 근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선거가 이렇게 나왔다. 연임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충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통합과 혁신에서도 이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큰 싸움이 나게 생겼거든요. 그건 정책 대표가 연임하 나온 것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럼 지혜롭게 지금은 대혁신과 대단결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려주고 충원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또 정 대표님이 지금 이런 행보에 못한 게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이번 선거도 12대 4야 나가 우리가 도와줄게 이러면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홍이다, 갈등이다. 장성철 소장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유혈 사태가 벌어지겠네. 내전이 일어나겠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아,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아니 하는 거 보세요. 이제 완전 이판사판인데 그 내전이네. 유혈 사태 일어나겠네.라고 이제 한 발 떨어져서 비판을 하니까 심각하기도 하고 정말로 불가피한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분석이 평론가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민주당 당원들 또 국민들의 이 집단 지성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상황까지는 이제 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여론의 큰 이 방향을 끌고 가는 그러한 메이저 이러한 이 방송들 유튜브 방송들 뉴미디어 저는 이런 데서도 좀 이런 상황에서 역할을 좀 잘해주시면 예,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저는 뭐 어디 편들고 이러진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디를 편드는 순간 그렇게 유혈 사태를 얘기할 정도로 이 당의 심각한 내분 상태. 그럼 누가 제일 가게 덕을 보겠습니까? 예, 예. 결국은 내란 세력들이거든요. 국민의힘.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저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사과 반성 그리고 명확한 분석을 얘기하는데 그 12대 4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제가 좀 지방을 다니면서 제가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남에 그 이 김경수 지사가 굉장히 선거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일부러 안 갔어요. 제가 차마 가가지고 저또 혹시라도, 혹시나 저 보수들 결집시키는 예, 이런 예, 예. 우려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안 갔는데 맨 처음 제가 경남에서 진주의 시장 후보로 도전하는 그 국민의힘 최구식 의원이라고 전 의원 이분을 이제 우리 당에서 픽업을 했습니다. 예, 예. 이분을 좀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주기 위해서 제가 저한테 대뜸 이제 후원회장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는 봤어요. 예, 만나봤더니 굉장히 품성도 좋으시고 지역에서 평이 너무 좋으세요. 예, 예. 제가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후원회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제가 그 진주의 지역위원장하고 계시는 갈상돈 위원장님도 잘 알아요. 굉장히 이번에 시장 후보가 훌륭하신 됐죠, 분이 이분이. 되셨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경남에 이 보수들이 결집하기 위해 이런 상황이 너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앙당에서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이걸 짜야 돼요. 그래서 야 경남의 김경수한테 득이 되는 게 뭘까? 그러면은 최구식한테 오는 표는 2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갈상돈 위원장이 거기에 동의해주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예, 예. 설득해서 큰 걸 위해서 예. 부울경. 예. 자 부울경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저 이재명 정부가 지방 분권, 그 다음에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부울경에서 북극 항로, 그 다음에 해수부 이전, 그 여러 가지 하면서 여기를 갖다가 완벽하게 그 대한민국의 그 거의 이 수도권 이거를 이전하는 그러한 그랜드 플랜을 갖고 열심히 하면은 그 단체장을 가져와야죠. 근데 그런 전략이 전혀 없이 경선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막 울분에 차가지고 전화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하러 데리고 왔냐 이 양반을. 예, 예.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까? 제가 뭐 지도부도 아니고 제가 뭐 그냥 배기 좋은 거나 개인 입장에서 그거야 뭐 그 나름대로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지 않겠냐 이러고 말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사안들 그리고 또 하나 저 성남의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솔직히 진짜 팔점표를 줬어요. 예. 저는 거기서 분당갑의 이광재 저 위원장이 뭐 하남으로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다 선무 작업을 해줘야죠. 예, 예. 저기 성남의 절반이 분당해서 한 곳 빼고 다 줬어요. 이런 거 저기 어디서 분석해 줍니까? 왜 이게 저기 일반 개인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명확히 해서 자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이제 또 총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어가지고 또 보궐도 있는 거고 뭐 내년도 보궐도 있는 거고 이런 정확한 분석이 없이 그냥 뭐 저기 12대 4 이겼어. 그 다음에 야 우리 저 갈라치기 하지 마.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를 당에 이 전략을 우리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그동안 저 정말 많은 선거 치르고 이러면서 자원도 많고 뭐 민주연구원 이러한 전략적인 부분도 많은데 이런 걸 살려가지고 지금은 냉정하게 분석해서 왜 저기 대통령께서 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고 2번이나 사과를 하게 만듭니까? 당에서 해야죠.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민주당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표를 준 거고 저는 그래서 하나만 보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것만 본다면은 지금 정청래 대표의 연임 불출마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거기에 부합하는 우리의 길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만 보면은 바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모이자. 당에서 의총 자 뭐 무박 2일 저기 토론하자. 이렇게 헤쳐나가자. 이래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의총하고 저기 나오시면서 기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알아서 저기 판단하세요.
국민들한테 그렇게 이 정치를 희화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광주 와가지고 5.18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다음 연임을 위해서 이제 광주 가서 그 당원들한테 나를 지지하는 당원들한테 그 호소하기 위한 그걸 선거운동을 시작한 거라고 보는데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명확하게 그래서 모든 일의 첫 번째가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내가 왜 잘못했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지? 근데 우리가 왜 이거를 얘기하지? 그래서 저는 조금 좀 길게 봤으면 네, 예. 좋겠다. 친한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스픽스 애청해 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는 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